안녕하세요. 삼성전자 MX 사업부 웹개발 그룹에서 삼성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는 은바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세션을 들으셔서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부터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MX 사업부 웹개발 그룹에서 삼성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로 입사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처음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 배포하던 시기부터 개발에 참여했는데요. 처음 스토어에 배포하던 때에 많은 선배님들과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발표 자료를 폴더블 단말을 위한 웹 경험에 관심이 있는 웹 개발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가벼운 자료들도 있어서 삼성 인터넷이나 브라우저에 관심이 있으신 비개발자분들도 들으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인데요. 우선 삼성 인터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폴더블 웹 API에 대한 소개 후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함께 살펴보고 실제로 컨텐츠 파트너와 협업하여 나온 결과물을 살펴본 후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요. 삼성 인터넷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과 홍보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 인터넷은 삼성의 퍼스트 파티 브라우저로 안드로이드와 갤럭시 단말에 최적화된 여러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스택 카운터라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면 삼성 인터넷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위한 안드로이드 OS, 또 스마트 TV를 위한 타이즌 OS,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위한 웨어 OS까지 총 3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삼성 인터넷은 오픈소스인 크로미엄 엔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최신 웹 피처의 지원 등을 위해서 현재 1년에 4번씩 버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인터넷은 갤럭시 디바이스를 위한 여러 가지 최적화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갤럭시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계정을 기반으로 북마크 등의 데이터 쉐어링을 제공하고 앱 연속성 등의 기능 또한 제공하고요. 또한 다이렉트 라이팅 기능 등 S파인 최적화 기능을 지원하고 우리가 잠시 후 살펴볼 폴더블 웹 API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마트 안티 트래킹, 프라이버시 대시보드나 웹 어센티케이션 등의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우저 사용자들의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비디오 어시스턴트, 컨텐트 블러킹이나 사용자가 직접 브라우저 메뉴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 SSDC에 삼성 인터넷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굿즈들도 준비해놨으니까 아직 방문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방문해보시고 삼성 인터넷을 체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폴더블 웹 AP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가볍게 해당 API 개발의 배경이 되는 폴더블 단말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삼성 인터넷이 폴더블 단말을 위해 어떤 기능들과 API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해왔던 스마트폰 단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산업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스크린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말의 휴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스크린 사이즈를 원했고 이로 인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함께 베젤리스 단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베젤리스 후에 또 다른 디스플레이의 혁신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에 새로운 폼팩터 단말인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플립과 함께 매년 신제품을 공개하여 지금은 네 번째 시리즈까지 출시된 상황입니다. 폴더블 시장의 성장세는 어떨까요? 최근 공개된 시장 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의 2022년 리포트를 참조하면 폴더블 마켓 사이즈는 2022년 한화 약 35조 원 규모에서 매년 약 2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한화 약 11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단말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폴더블 단말의 큰 화면을 이용한 반응형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멀티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 드래그 앤 드랍 등을 통한 멀티태스킹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단말의 폴딩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플렉스 모드의 경험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몇 가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은 현재 구글 서치 등의 네이티브 앱에서 제공하는 반응형 레이아웃입니다. 폴드의 큰 화면을 활용해서 배치된 콘텐츠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면은 플렉스 모드입니다. 구글 듀오와 유튜브 등에서 플렉스 모드를 활용하여 어떠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접혀진 상태에 맞는 최적화된 UI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화면이 접혀지는 특징을 활용해서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사용자 경험 역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화상회의 등을 할 때 특히나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살펴보신 것처럼 폴더블 단말은 사용자에게 보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험들이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 위주로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브라우저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웹상의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풀스크린 비디오 어시스턴트 화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삼성 인터넷을 통해 풀스크린 비디오를 시청하는 도중 플렉스 모드에 진입하는 경우 비디오 뷰 영역은 상단 스크린으로, 컨트롤러 영역은 하단 스크린으로 분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웹 개발자분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폴더블 웹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우리는 이를 위해 MS, 인텔 등의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디바이스 포스처라는 새로운 API를 제안하였고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CSS 스펙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단말의 폴딩 상태와 변화들을 알 수 있고 웹페이지의 스타일 역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표준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의 포스처 타입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단말이 펴진 상태를 의미하는 컨티뉴어스, 단말이 인폴딩 상태로 접힌 것을 의미하는 폴디드, 단말이 아웃폴딩 상태로 접혀진 폴디드 오버입니다. 갤럭시 폴드나 플립을 접게 되면 폴디드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폴디드 오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아웃폴딩을 지원하는 단말이 없기 때문에 논의 후 삭제된 상태입니다. 포스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단말의 포스처 변화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온체인지 어트리뷰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단말의 포스처가 변하면 콘솔로 로그를 찍어보는 간단한 예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실제 단말로 촬영이 어려워서 폴더블 에뮬레이터를 이용했고요. 화면 오른쪽 위로 보이는 게 단말의 버추얼 센서를 조작할 수 있는 윈도우고요. 이를 이용해서 단말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에뮬레이터에는 삼성 인터넷이 설치된 상태이고요. 화면 왼쪽에 크롬 데브툴스를 이용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연결하고 포스처 변화에 따라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네, 포스처는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Add 이벤트 리스너를 활용해서 체인지 리스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고요. 단말이 접혀지는 거에 따라서 로그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활용한 코드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단말의 폴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처에 대한 CSS 미디어 피처 역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API와 동일하게 Continuous, Folded, Folded Over 세 가지 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제와 함께 어떻게 해당 스펙이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데모 사이트인데요. 이제 실제로 접속해 보실 수도 있는 라이브 페이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피나 후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만들고 촬영 화면에서 모바일 단말의 폴딩 상태에 따라 네이티브 앱의 플렉스 모드처럼 동작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여 만든 가상의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고 카메라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끔 짜져 있고요. 플렉스 모드에 따라 반응하는 스타일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간단히 미디어 쿼리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코드는 잘 동작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폴딩 상태에 따라서 컨트롤러 영역과 비디오 영역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구현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듯 항상 이상적이게 돌아가지는 않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살펴본 데모인데요. 우리가 플렉스 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면 갤럭시 단말을 기준으로 클램쉘 타입의 플립의 경우에는 단말이 세로 모드일 때, 또 북 타입의 갤럭시 폴드의 경우에는 단말이 가로 모드일 때 동작하는 것을 기대할 텐데요.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우저가 지원해주는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클램쉘 형태의 단말과 북 형태의 단말, 즉 폴드와 플립은 힌지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요. 브라우저의 탑 컨트롤이나 바텀 컨트롤의 크기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탑 컨트롤과 바텀 컨트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탑 컨트롤은 쉽게 말해서 단말의 스테이터스 바 영역과 그 웹페이지가 렌더링되는 탭 폴더 사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 왼쪽에 URL 바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텀 컨트롤은 내비게이션 바와 탭 폴더 사이의 영역으로 화면의 바텀 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예제는 카메라 컷아웃 옵션을 이용해서 브라우저 윈도우 사이즈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이런 현상을 확인한 것인데요. 해당 옵션에 따라서 데모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윈도우 사이즈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힌지의 상대적인 좌표 역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우저의 바텀 컨트롤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존재할 것인데요.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논의 끝에 우리는 MS에서 제안한 뷰포트 세그먼츠라는 API를 삼성 인터넷에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API를 통해 힌지 영역을 포함한 단말의 모든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포스처 API와 마찬가지로 CSS 스펙의 제공으로 페이지의 스타일 변화 역시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API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데모들은 윗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해당 API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뷰포트 세그먼트 API를 통해 단말의 모든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코드로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뷰포트 세그먼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로부터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돔렉트 형태로 값을 리턴 받게 되는데요. 출력을 하게 되면 힌지에 의해 나눠진 브라우저 윈도우 디스플레이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윈도우의 좌표들과 너비, 높이, 그리고 탑, 버텀, 레프트, 라이트 값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 피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힌지의 방향에 따라서 수평 방향의 호리존탈 뷰포트 세그먼트와 버티컬 뷰포트 세그먼트 두 가지의 미디어 쿼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디어 쿼리의 경우는 사각형 윈도우가 좌우로 나란히 있는 왼쪽 그림에, 또 두 번째 미디어 쿼리의 경우는 사각형 윈도우가 위아래로 있는 오른쪽 그림에 매칭되게 됩니다. 즉 왼쪽의 경우에는 수평으로 배치된 두 개의 윈도우 세그먼트가 있다는 의미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수직으로 배치된 두 개의 윈도우 세그먼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플렉스 모드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런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또 CSS 환경 변수 역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좌우나 상하로 배치된 윈도우들의 너비나 높이, 또 탑 레프트, 버텀 라이트 값을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힌지의 영역 또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피스 듀오처럼 별도의 힌지 영역을 갖고 있는 단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핑크색 사각형에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각각 포인트를 하나 찍어놨는데요. 만약 브라우저로부터 파란색 사각형들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면 저 핑크색 사각형에 찍어놓은 점들의 위치나 아니면 너비나 높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왼쪽 상단의 점 같은 경우에는 왼쪽 파란색 사각형의 오른쪽 상단 좌표와 일치할 것이고, 또 오른쪽 하단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각형의 왼쪽 하단의 포인트와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핑크색 사각형의 높이의 경우에는 파란색 사각형의 높이와 일치할 것이고, 또 너비의 경우에는 오른쪽 파란색 사각형과 왼쪽 파란색 사각형의 X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전의 예제를 수정해 볼까요? 작성했던 코드인데요.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우선 저희는 사각형이 위아래로 있는 경우인 플렉스 모드일 때만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싶으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버티컬 뷰포트 세그먼트 미디어 쿼리를 추가해야 할 것이고요. 또 카메라 컨트롤을 힌지 아랫부분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CSS 환경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것인데요. 그러면 방금 전 확인했던 데모에서 플립이 가로 방향일 때 레이아웃이 변경되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해당 API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단말에서는 어떠한 느낌으로 동작하는 것인지 한번 실제 단말에서의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단말에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 단말의 폴딩 상태에 따라 반응하며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API들을 사용하여 파트너사와 함께 작업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웹앱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사용 예제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PWA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웨어바이와 협업 중입니다. 웨어바이는 앞서 설명드린 디바이스 포스처와 뷰포트 세그먼트 두 가지 AP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었고 플렉스 모드를 그들의 콘텐츠에 구현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웨어바이의 플렉스 모드인데요. 보시는 화면이 더 실용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화면의 한쪽에는 컨트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카메라 화면으로 분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API들은 삼성 인터넷 19 버전부터 제공되며 지금 바로 앱스토어에서 삼성 인터넷을 다운받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웨어바이는 이제 갤럭시 플립 단말에서 현재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고 있는데요. 삼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해당 데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인터넷을 통해 웨어바이에 접속을 하고요. 네, 친구와 함께 화상회의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필요 없이 책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환경에서의 브라우저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인터넷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